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말고 그냥 기사 아티클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와, 테슬라에 대한 식견은 당연히 뭐 가득가득한데 그런 글들이나 유튜브들 많아요. 뭐 테슬라가 뭘 했어 막 설명해주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분석해주고 많아. 근데 이 짐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투자에 대한 식견까지 완벽합니다. 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투자를 설명해야 하는구나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테슬라 모델 S나 X에 투자하십시오. 아까 누가 FSD 한국에서 난리라 그랬죠? 또 말로만 난릴 거야? 지금 유튜브만 보고 난리죠? 근데 그렇지 말고 빨리 차를 바꿔. 테슬라로. 모델 S가 1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모델 X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고 2천에 3천 할부로 때려. 그럼 1억이면은 FSD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뭐 미국 유튜버가 없어서 못 봤어요? 다 있었잖아. 내가 얘기해줬잖아. 근데 안 와닿잖아. 한국 유튜버가 하면 와닿아? 안 와닿아. 내가 타봐야 돼. 내가 타보면 우리나라 100만 테슬라 주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주식도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FSD에 대해서 여러분들 30분만 투자하시면 완벽히 이해되고, 아, 내가 왜 지금 차를 팔고 테슬라를 사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 뉴스입니다. 짐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Why carmakers will end up renting Tesla's brain. 왜 자동차 제조사들, 뭐 현대차,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의 뇌를 빌릴 수밖에 없겠냐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영어야 영어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에이블리 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말고 그냥 기사 아티클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와, 테슬라에 대한 식견은 당연히 뭐 가득가득한데 그런 글들이나 유튜브들 많아요. 뭐 테슬라가 뭘 했어 막 설명해주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분석해주고 많아. 근데 이 짐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투자에 대한 식견까지 완벽합니다. 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투자를 설명해야 하는구나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테슬라에 대한 얘기, FSD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짐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The Edge Group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자문사의 창업자이고요. 그다음에 이 Identifying Special Situations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설명하는 제가 링크드인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데 쓴 문구가 있습니다. I follow mispriced change, not market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저평가된 변화를 따라간다.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주면 뭐 PER이 낮네, PBR이 낮네, 뭐 이런 얘기, 주가가 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게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투자해라는 얘기고요. Most investors chase valuation, I spot value leaks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을 쫓아간다. 이거 저평가야, 고평가야, 이거 모멘텀 있어. 하지만 나는 value leaks, 밸류가 누출돼 있는 곳, 숨겨져 있는 가치를 난 찾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쓴 글입니다. 자, 먼저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한국에 들어온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거의 강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스만이 쓴 글을 여러분들께 일부러 번역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PDF로 만든 거예요. 이 정도면 좋아요 눌러주라. 진짜 공유 좀 해주라. 자,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1건당 주행거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킬로미터를 운행했을 때 사고가 나느냐. 그러니까 길수록 좋은 거지. 많이 운행해도 사고가 안 난다는 거니까. 자, 미국 평균이에요. 미국 평균 113만 킬로미터당 한 건 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161만 킬로당 한 번. 그러니까 테슬라를 모으는 사람들이 다른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들보다 안전해. 뭐 착해서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도로가 좋은 미국 운행 비중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테슬라의 센서라든지 일반 기능들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맨 왼쪽 볼까요? 오토파일럿 1078만 킬로미터.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풀 셀프 드라이빙보다 더 하위입니다. 하위. 한국에서도 원래 쓸 수 있던 거. 지금 모델 3나 모델 Y 사면은 할 수 있는 게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에다가 돈을 내면 하는 게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일반 오토파일럿만 켜고 돌아다녀도 미국 평균보다 10배 안전하다. 10배.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시죠. 여전히 아마 FSD 영상 보면 댓글 그런 거 달릴 거예요. 근데 진짜 안전할까? 고속도로에서 무섭지 않을까? 시내에서 끼어들게 하는 거 괜찮을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미래가 왔는데도 과거에 살고 있어. 10배 안전하다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FSD는 사람보다 안전합니다. 사람보다 편한지는 몰라. 사람보다 잘한지는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할게. 근데 안전한 건 확실해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운전자 개입 1건당 주행거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 FSD를 켜고 가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서운 것 같아. 내가 좀 개입해가지고 운전을 직접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 운전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긴 게 좋은 거죠. 오토파일럿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이 오래 하는데 개입은 한 번만 하는 거랑 자주자주 개입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죠? 자, FSD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게 버전 14입니다. 14.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버전 14이에요. 버전 13 이하는 1200km당 한 번 개입해야 돼. 부산을 2번 왕복하게 되면 한 번은 개입해야 돼. 그것도 길죠? 충분하죠? 부산 왕복 한 번 할 때까지는 손잡이 안 잡아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버전 14 8000km당 한 번. 부산 20번 왕복할 때까지는 손잡이 안 잡아도 돼. 그럼 사람들 그거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운전 빡시게 하는데. 근데 제가 살았던 데는 이제 LA 캘리포니아니까 되게 여유롭고 한적한 곳. 제가 걱정됐던 건 뉴욕에서 괜찮을까? 근데 왜냐면 제가 뉴욕을 갔던 게 2024년이니까 1년 전에 갔단 말이죠.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FSD가 버전 12예요. 12. 그때는 뉴욕 맨하탄에서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버전 14이에요. 우리나라 어디서 시작했게?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똑똑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뭐 세종시, 뭐 경상북도 이런 데 시작했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거기 운전이랑 다르지. 거기 운전 편하잖아. 서울 오면 못할 걸? 서울에 뭐 배달 오토바이 엄청난데 안 될 걸?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럼 노이즈가 생겨. 행사를 해서도 노이즈가 생겨. 어떻게 해버리냐면 부산으로 가버려. 부산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다. 가장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부산이야. 거기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거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 닫는 거야. 잘하네. 잘하네. 그게 버전 14의 과밀 도심입니다. 3200km당. 제가 한 번 집에 서초동 집에서 영등포 회사까지 왕복하면 30km 정도 돼요. 100번 왕복하는 거. 5달 동안 과밀 도심인데 내가 개입을 안 해. 근데 운전 못 한다고 할 거예요? 자, 이제 테슬라 FSD의 강점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지 않아? 요게 무조건 나온 두 번째 질문이야. 테슬라만 하는 거 아니야? 테슬라만 하는 거 맞아? 다른 애도 할 수 있지 않아?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을 구조적으로, 단기적으로 아니야. 구조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 1번.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 자본의 문제다. 테슬라는 적게는 40억 킬로미터, 많게는 120억 킬로미터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운전자들이 그냥 해. 자기가 1억짜리 차를 사고 1000만원짜리 FSD를 구매한 다음에 자기의 리스크를 걸고 테슬라가 보상 안 해준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 자기가. 그러고 정보를 어떻게 해? 테슬라한테 보내줘, 공짜로. 지구와 달을 10,00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갖추려면 어떻게 돼? 차도 많이 사야 돼. 사람도 많이, 드라이버도 많이 해야 돼. 시간도 많이 들어가. 그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35조에서 105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고 있어 지금? 구글, 웨이모, 테슬라, 중국의 비아디, 중국의 바이두. 미국하고 중국밖에 못해. G2만 해.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 기업들만 하고 있어요. 이 100조 원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등 회사 있죠. 자동차 1등 회사 현대차. 현대차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조입니다. 10조. 10년치 순이익을 다 집어넣어야 테슬라만큼의 데이터를 가질까 말까 해. 다시 현대차의 자본 총계는 100조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00조야. 현금,
공장, 뭐 본사, 재고자산 다 포함해서 100조. 그걸 다 써야 돼. 다 영어로 만들어야 돼. 뭐를 위해서? 실제 주행 테스트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테슬라는 가만히 있나? 자, 두 번째, 조직 구조입니다. 보통의 제조사는 신제품 사이클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렇겠죠? 올해는 뉴 소나타 내자. 그거 개발 이렇게 끝나면 마케팅 계획 이렇게 세우고 딜러한테 이렇게 넘기고 프로모션 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근데 테슬라 FSD는 오버 더 에어로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일주일마다 업데이트 되고 한 달마다 업데이트가 돼. 그 뒤에는 뭐가 있어? AI 칩들이 있어. 사람의 뇌처럼 움직여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사람들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부산은 이렇구나. 뉴욕은 이렇구나. 바꿔.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다가 가진 1년 단위의 경직된 상호관계. 상무님! 전무님! 오래 걸려. 제 처가 LG전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LG전자 본사 다닌 지가 10몇 년 됐어요. 뭐 하나 의사결정 하려면 오래 한 달, 두 달 걸려. 느린 의사결정. 거기에 맞춘 보상 체계. 이거 잘 만든다고 해서 돈 많이 받나? 그런 거 없어. 왜? 부장님이 많이 받아야 되거든. 상무님이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 서로 싸워야 되거든. 자동차 판매를 하는 돈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개발하면 자동차 판매를 하는 부서에서 뭐라고 하거든.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는 어떻게 해? 일론이 그냥 해버려. 야, 해버려. 이렇게 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차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 번째는 공포입니다. 공포. 전통적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겁냅니다. 수십 년 동안 얘네들이 해온 게 뭐야? 제조 기술, 안전 매뉴얼, 어디까지 보증해 줄 거냐? 뭐 1년 10만 킬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해왔어. 지금까지 해온 게. 급발진 인정 안 해. 그게 실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무서워. 그걸 인정하는 게 무서워. 왜? 비용이 들 것 같거든. 근데 자율주행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편안한 자리가 아니야. 컴포트 존이 아니야. 어려운 자리, 무서운 자리, 했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리야. 그래서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이자 데이터이자 인프라다. 그 중에 표준은 FSD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세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오스만의 얘기예요. 첫 번째는 체면 칠해용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할 거다. 굵직굵직한 전략.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자율주행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테슬라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쪽팔리잖아. 전략적 협업, 고객 편의성 제고. 고객님께서 이걸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한국 시장에서만. 고급 트림에서만. 뭐 제네시스 이상에서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쪽팔리니까. 그러다 보면 두 번째 규제 통일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FSD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나라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가 FSD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옆 나라가 일본이 예를 들어서 안 받아들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에서 늦어지는구나. 이거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하려고 하긴 했는데 안 돼. 그럴 바에는 저거 받아들였던 게 나은데 하고 압박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 빨리빨리 도입하는 거죠. 야, 한국 했대. 우리도 하자. 어쩔 수 없다. 그것까지 늦어지면 큰일 난다. 일론이 안 주면 어떡해.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조사가 채용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조바심이 느껴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무님, 도요다가 받아들였답니다. FSD를 채용한 도요다, 캠리, 렉서스가 저희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야, 일단 도입해. 그 다음에 3번이 표준화입니다. 테슬라는 FSD를 높은 이익률의 반복적인 수수료 매출 비즈니스로 판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 봤을 때 높은 이익률의 반복적인 수수료 매출 비즈니스.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를 빵 오픈한 겁니다. 저희 테슬라 오너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고객분들한테도 오픈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제조사들이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 라이선스인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뭘 포기한다? 수익성을 포기하는 단계가 됩니다. 망할 바에는, 야, 도요도한테 져서 아예 망할 바에는 우리도 테슬라한테 돈 주고 살아남자. 깝대기라도 만들자. 라이선스인이 사실은 싸고 빠르고 주주들한테 안전한 합리적인 답이다. 매우 논리적이죠? 이 짐 오스만의 전개가 논리적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야,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미래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투자자들은 추측할 필요가 없다. 그저 다른 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면 된다.
하나의 기업이 크게 앞서가면 라이벌들은 기존의 시스템이 현실적이라고 우기는 대신 리더의 뇌를 빌려쓰기 시작한다. 아, 자율주행 무서워요. 좀 나중에 안전하게 도입합시다. 저희 자율주행 없지만 좀 싸게 팔게요. 저희 자율주행 FSD는 아니지만 스마트 크루즈는 돼요. 라고 우기는 대신에 테슬라의 FSD를 가져다 쓰기 시작할 것이다.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수렴하는 패턴입니다. 그 기업의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미래에 잘 될까 안 될까를 보는 건 예측입니다. 어려워요. 맞히기 어려워. 근데 그 기업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지? 어떻게 했었지? 다른 산업에서 비슷한 양상이 어떻게 펼쳐졌지? 라고 보는 것은 맞히기가 쉽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야. 왜냐면 답지를 보고 푸는 거거든. 그래서 리더의 뇌를 빌려 쓰는 패턴을 지금 오스만이 네 가지 얘기합니다. 1번, PC, 퍼스널 컴퓨터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랩탑 같은 거. PC 제조사들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속도나 생태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윈도우가 표준이 되었고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산업의 이익이 모두 운영체제로 옮겨간 후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차이점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는 PC 제조사예요. 퍼스널 컴퓨터 만든다고. 뒤에는 하드웨어 제조사예요. 뭐야?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게 아니야. 퍼스널 컴퓨터는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거지. 너네들은 퍼스널 컴퓨터 껍데기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아무리 열심히 팔아서 컴퓨터를 100만 원, 200만 원을 팔아도 LG전자나 데리나 HP나 레노버가 돈 못 벌어. 다 어디가 가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 인텔이 가져가.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 아, 저희 이쁘게 만들어요. 저희 가볍게 만들었어요. 중요하지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버는 거야. 자, 두 번째 스마트폰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피처폰. 노키아와 같은 회사들은 피처폰이 대중에게 팔리지 않을 때까지 기존의 시스템을 고집한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KT가 아이폰 3GS 처음 가져왔을 때 갤럭시 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옴니아라고. 별명 옴레기. 그거 포스터로 막 광고해. 정전식 터치는 뭐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저희는 감압식 터치라서 장갑 껴도 괜찮아요. 앱스토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앱 별로 안 쓰잖아요. 저희가 미리 깔아놨어요. 계속 고집해. 어떨 때까지? 아무도 그걸 안 살 때까지. 옴니아가 망할 때까지. 노키아가 망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앱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후부터는 안드로이드 쓰는 거야. 아이폰 쓰는 거야. 그죠? 반도체. 지금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및 사물 인터넷 제조사들이 반도체 안 만듭니다. 옛날엔 직접 만들려고 그랬어. 왜? PC 시장을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을 보니까 거기 반도체를 독점하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우리는 쎄 빠지게 연구 개발하고 디자인해가지고 제품을 파는데 돈 못 벌더라. 반도체 만들자.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다 ARM 껐어요. TSMC 통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경쟁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전기차 충전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NACS라고 하는 북미의 충전 표준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도 써. 이거 우리가 기술 개발 잘 해놨는데 지금 테슬라 차량이 이미 우리나라에 정말 많으니까 우리가 깔아놨어. 너네 전기차, 너네도 포드도 써. 리비안도 써. 최초 2년간은 대부분의 메이저 자동차 기업들이 뭔 소리? 너네는 그거 열심히 만들어봐야 소용없을 거야. 우리끼리 뭉쳐. 우리만의 표준 쓸래. 왜냐면 테슬라가 잘 나가니까. 왕따 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다 테슬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던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회사도 테슬라의 충전 표준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준이 정해지면 마지막 저항자들도 그쪽에 줄을 선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정재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배신했어? 왜 조국을 배신했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거기에 그냥 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패런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패런.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FSD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현대차, 뭐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회사들한테 이거 써! 라고 제안했는데 거절했어. 그리고 일부 받아들인 회사 있는데 수량이 너무 작더라 라고 토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FSD 이제 끝나나 보다.
다른 회사에 파는 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의 패런, 의도적 부인은 과거에도 목격된 바 있다. 테슬라는 과거에 온라인이 부수적 판매 채널에 불과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다른 차 메이커들처럼 지점 대리점에서 팔 거예요. 딜러를 이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당장은 그들한테 밑보이면 안 돼. 그들이 팔아줘야 되니까. 근데 힘이 나의 쪽으로 온 다음에는 2018년 모델 쪽의 기준 78%가 온라인. 2019년에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올리로 팔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테슬라를 사는 것은 온라인으로 사야 됩니다. 딜러랑 대리점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FSD의 고객은 저 같은 테슬라 오너들도 있지만 테슬라 FSD를 차용할 라이선스 인을 할 다른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들한테 안 팔아. 우리만 쓸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써주세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싼 값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많은 제조사들이 차용하기 시작하면 또 싹 바꾸겠지. 비싸게 가져가세요. B2B 고객이라고 할인 같은 거 없습니다. 얼굴 싹 바꾸겠죠. 이 글이 여기까지만 보면 경영자들에 대한 분석, 산업에 대한 얘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행태도 아주 절묘하게 집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경쟁 시장이 구조적 독과점으로 갈 때 잘 알아채지 못한대. 옛날 게 그대로 가겠지. 아무도 자율주행 안 하겠지. 자율주행이 필요하면 모두 다 개발하겠지. 라고 하는 기존의 경쟁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 그게 확실해질 때까지 딴소리를 해. 왜? 내가 테슬라 주주가 아니니까. 나 현대차 주주니까. 나 폭스바겐 주주니까. 나 모비라이 주주니까. 모비라이는 테슬라가 사용하지 않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를 만드는 상장사입니다. 그때까지 야 못할걸? 테슬라가 독점하지 못할걸?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라이다가 없으면 안 될걸? 라고 소음을 발생시켜. 근데 어느 순간 독과점이 확실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무슨 비용? 투자하지 않은 데 따른 금전적 심리적 기회비용.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은 기회비용. 모델 S나 모델 X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기회비용. 또는 거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낮네?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저평가된 변화에 투자한다고 했어. 난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한다고 안 했어. 그죠? 밸류에이션을 쫓는다고 안 했어. 숨겨진 가치를 집중한다고 그랬지. 현대차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 PER이 5배밖에 안 해. 거기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아 보이니까 PER이 5배인 거지. 그 많은 이익을 테슬라한테 납부하고 나면 이익이 쪼그라들겠지.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은 삼성이 1위나 이익 점유율은 애플이 1위다. 매출로는 삼성전자가 커. 근데 삼성전자는 딴 사람한테 돈 다 주다 보니까 없어. 내 돈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그 시장 참여자의 행태를 테슬라에 한정해서 얘기한 장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높은 가격의 옵션. 야,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 900만 원 더 내야 돼?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1억짜리 모델 S나 모델 X를 사야 돼? 그런 자동차 회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 BMW, 벤츠, 폴쉐가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근데 유럽이랑 중국이 FSD 평가 중이야. 네덜란드 교통국도 공식적 검토에 들어갔어. 이거 이제 공식적인 자율주행 기능으로 레벨 3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저 새끼 맨날 사기치니까 저 새끼 아무거나 그냥 트위터에 짓거리니까 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저평가, 미스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인식과 현실의 간극. 자율주행 안 될 거야. 테슬라가 독점하지 못할 거야 하는 인식. 실제로는 아까 이러이러하게 된다고 했죠. 그 현실이야. 그 간극을 뭐라고 한다? 수익의 기회라고 한다. 이 사람들의 이 짐 오스만의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제안.
여러분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FSD를 라이선스 인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을 때가 아니다. 할 거는 확실한데 그게 언제일까? 내년일까? 후년일까? 10년 후일까?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될까? 대당으로 받을까? 대당 뭐 얼마를 받을까? 만일 하나의 대형 제조사라도 어느 날 갑자기 FSD 라이선스 인이라고 밝혀진다면 하룻밤새 사람들의 내러티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바뀐답니다. 아무도 FSD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모두가 FSD를 원한다. FSD 없이는 누구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없는 것 같더라. 라는 내러티브로 바뀐답니다. 아까 수익의 기회라고 했던 간극이 협곡만큼 커지면 나 여기서 여기로 날아가야지 내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날 거야. 나 현대차인데 나 갑자기 자율주행 기술 내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려서라도 돈을 빌리건 FSD를 빌리건 빌려서라도 다리를 놔야 그 간극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대가는 값비싸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100% 인용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 같은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그들은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라이선스인 할 것이다. 갭이 아주 커지면 한쪽과 다른 쪽 간에 연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 대중들이 아직 격차가 적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 경영진들은 이를 알고 있다. 뭐라고 했어요? 아직 인정하지 않은 거야. 알고 있어. 우린 못해. 우린 100조 원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원할 거야. 근데 당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제네시스 팔고 싶어. 근데 도요다가 이걸 도입하는 순간 아무도 제네시스를 안 살 걸 알기 때문에 깝대기 회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라이선스인 한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 새끼 또 테슬라미네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 오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자로서 그리고 경영 분석가로서도 탁월합니다. 이야기꾼으로서도 탁월하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사라. 테슬라 FSD가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은 이 사람 생각이고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식하는 거하고 현실이 다를 수 있다. 그 간극을 줄이려면 1억 원을 테슬라 주식을 살 수도 있을 거고요. 1억 원을 현대차 주식을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1억 원으로 포르쉐를 살 수도 있을 거고요. 1억 원으로 모델 S나 모델 X를 사서 FSD를 경험한 후에 여러분들 인식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를 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 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